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발치 치료에 있어서 POP의 변화에 따른 부종기압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P는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POP나 아니면 스티프한 POP,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POP를 유지를 하면서 교정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POP 자체를 변화를 시켜주면서 교정치료가 끝난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 이동이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될까요? 이 환자 보겠습니다. UOP는 10도, POP는 11도, 노말 UOP, 노말 POP 환자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 저도 1급의 구치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악 제1소고치를 발치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악, 특히 하악의 제1소고치를 발치한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6번의 치아 이동은 큰 변화가 거의 없고 전치부만 치아 이동이 많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퍼헌트 FH가 115도가 100도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노말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와 같은 POP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는 교정치료를 끝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악에서는 제1소고치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UOP는 12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POP는 19도로 스티프합니다. 견치 및 구치 관계는 1급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전치부에서는 약간의 오픈바이스를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돌출입의 모습을 보이게 됐죠. 저도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상악, 하악, 제1소고치를 발치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6번의 구치관계가 1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구치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전치부를 최대로 후방을 이동을 시키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게 됐죠. 이로 인해 환자는 입도 들어가고 전치부 엔테리어 오픈 바이도 개선이 되고 교합이 양호한 교합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UOP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UOP는 19도, POP는 거의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악 전치는 어퍼헌트 FH는 121도가 97도로 과도하게 설축경사도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1급의 구치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유지하려고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떠한 치아가 이동이 돼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악에서는 제1소고치 발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악의 전치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정출이 되고 설축경사가 돼야지 치료가 끝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심미적인 상악 전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UOP는 12도, POP는 12도, 노말 UOP, 노말 POP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를 약간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이 돼도 허용이 되는 것만큼 우리는 전방으로 이동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정치료 후에는 POP는 10도로 약간 평탄해졌지만은 큰 변화 정도말 POP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퍼헌트 FH는 119도가 106도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말 POP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6번 제1대구치들을 약간 전방으로 이동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약간 변화를 시켜주면서 하악의 구치를 직립을 시켜주게 되면은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심미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환자 보겠습니다. UOP는 11도, POP는 18도, 노말 UOP, 스티프한 POP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 환자인 경우에 스티프한 POP는 정상으로 11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노말 UOP는 약간 스티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퍼헌트 FH는 129도가 정상의 값 113도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바람직한 교합의 상태 및 측모의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POP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를 정상으로 바꿔주면서 평탄화시켜주게 되면은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심미적인 상태로 치아가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OP를 유지를 하냐, POP를 변화를 시켜주냐는 교정에서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POP를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악에서는 제1소구치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1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은 상하악 전치부가 후방으로 견인되는 양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악 전치가 더욱더 정출이 되는 것으로 인해 EOP 자체는 더욱더 스티프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하악의 구치 관계에는 제1소구치를 발치한 것으로 인해 전방으로 이동은 최소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스티프한 POP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에서는 일반적으로 제2소구치를 발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제2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1소구치를 발치한 경우보다 전치부가 후방으로 견인되는 양은 적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구치가 전방으로 더 이동이 되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심미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악의 제1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가 후방으로 들어가는 양은 훨씬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이전에 내증예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어펀트 FH가 116도가 101도, 121도, 97도로 상당히 직립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POP를 변화를 시켜주는 것은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를 발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펀트 FH가 양호한 상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IMPA도 정상의 범주 안에 위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교정치료에 있어서 상악의 우리 프리맥실라의 이동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중인 애들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에서는 우리는 아주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될까요? A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악 전치가 후방으로 이동이 되면서 토탈 알베올로스가 후방으로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B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미드루트, 그 다음에 마지날 알베올라본만 후방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에이펙스는 이동이 덜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A번처럼 이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치아 이동은 임상에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임상에서 주로 보는 것은 B번처럼 우리가 치아가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소구치 발치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프리맥실라가 이렇게 같이 좁냐 아니면 프리맥실라가 이와 같이 충분한 상태냐를 감별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프리맥실라의 상태는 하이 앵글 오픈 바이트, 즉 로우 CF 밸류인 경우에 있어서는 프리맥실라가 얇은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프리맥실라가 두꺼운 경우에는 로우 앵글 딥 바이트, 하이 CF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프리맥실라가 두꺼운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가 후방으로 이동해도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프리맥실라가 얇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주의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POP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즉 하악에서는 제1소구치를 발치하면서 우리가 치아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서 우리 증례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악 전치는 후방으로 견인되는 양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근이 흡수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이 있게 되겠죠. 이에 반해 POP를 우리 변화를 시켜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가 후방으로 이동되는 양은 하악의 제1소구치를 발치한 것보다는 작지만은 더욱더 심미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치근 흡수도 감소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심미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스티프한 POP인 경우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하계 전치가 이와 같이 정출이 되고 링거 버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를 평탄하게 우리가 만들어 바꿔주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해서 근심경사도 된 하악의 제2대구치를 충분하게 직립을 시켜주게 되면은 상하계 전치는 더욱더 심미적인 위치로 배열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 경우에 우리가 턱관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A번처럼 5번, 6번, 7번의 교합은 변화시켜주지 않고 상하악 전치만 우리는 최대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넣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아가 이동이 될까요? 치아는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크레니오페이셜 컴플렉스가 어댑터블이냐 체인저블한 스트렉처냐 아니냐. 체인저블한 스트렉처죠. 상하악 전치가 후방으로 이동되면서 과두 또한 후방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스티프한 POP를 이와 같이 변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구치도 약간 전방으로 이동되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 전치는 후방으로 전인되는 양은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전방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즉 우리가 POP 자체를 변화시켜주지 않고 전치를 최대로 후방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텅 스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같은 크기로 우리가 텅을 그림을 기하학적으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B-1인 경우에 있어서는 6번, 7번의 위치는 변화시켜주지 않고 전치만 최대로 들어간 경우가 됩니다. 이런 반면에 B-2인 경우에 있어서는 6번 제1대구치, 제2대구치도 약간 전방으로 이동하고 하악의 전치도 후방으로 이동된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B-1에 비한해 B-2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텅 스페이스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비발치인 경우가 텅 스페이스를 얻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런데 이를 뽑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POP 자체를 변화를 시켜주면서 구치부 교합을 전방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우리는 텅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플랫하게 POP를 바꿔줘야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악의 구치는 이와 같이 직립을 하고 하악의 전치를 최대로 후방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미니스크루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하악의 구치는 직립을 하면서 전치를 후방 이동시키려고 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구치부 교합을 우리 다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치부 교합은 AB 플랜, 그 다음에 맥실로 맨디블라 트라이앵글, 요 삼각형 안에서 우리는 구치부 교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구치부 교합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또한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하악의 변화를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저르방적인 이동에 따라서 수직적인 이동도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악을 구치부 교합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구치는 이와 같이 하악에 있어서 후하방 회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2급 부정교합의 좋은 상태가 될까요? 나쁜 상태가 될까요? 좋지 않게 되겠죠. 반면에 이와 같이 구치부 교합을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교합을 얻을 수가 있게 될까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후방 위치한 하악, 즉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이와 같이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2급 부정교합 치료에 아주 좋은 쪽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구치를 직립을 하고 최대로 넣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겠죠.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우리는 직립을 하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구치는 이와 같이 근심으로 경사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심한 구치의 근심 경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구치의 근심 경사는 우리는 묘를 통해서 직립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세 증례를 보겠습니다. 크레스트 오픈 바이 증례가 됩니다. 첫 번째 증례는 저도 하이폴 헤드기어를 써서 구치를 뒤로 미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구치 세 증례 모두 소구치를 발치하였습니다. 승모하고 교합은 양호한 상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악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A번처럼 하이퍼헤드 기어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B번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원 사이즈를 작게 해야 했습니다. 미니스크를 사용한 증례가 되겠죠. 이와 같이 미니스크를 사용해서 상악의 구치를 압화를 시키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이 원 자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악은 약간 전방으로 위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에 반해 C 증례에 있어서는 구치를 이와 같이 근심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묘를 통해서 직립을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교합 및 그 다음에 측모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번처럼 이와 같이 POP를 변화를 시켜주지 않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상악의 전치는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정출이 되고 링거 버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POP를 변화를 시켜주면서 전치를 후방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A번처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A번처럼 치료하게 되면 거미 스마일을 보이게 돼요. 거미 스마일을 보이게 되면 비심미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악 전치부에 미니스크를 사용해서 상악 전치부를 압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치아 이동이 될까요? 전치는 후방으로 리트랙션이 많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상악 전치부를 압화를 시키게 됨으로써 상악의 전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치근이 심하게 흡수된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10번 증례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치부가 근심경사도 된 것을 직립을 시켜주면 우리는 치료가 용이하게 되는데 이것의 변화 없이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를 압화시킴으로써 이와 같이 상악의 코티칼본에 상악 치근이 닿게 됨으로써 치근이 흡수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구치 발치 증례와 그 다음에 교합 평면의 변화는 우리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스티프한 POP는 이와 같이 평탄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를 평탄하게 바꿔줄 때 제1소구치를 발치해서 5번, 6번, 7번을 직립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개 치아를 직립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이에 반해 하악의 제2소구치를 발치하고 그 다음에 하악의 구치를 근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을 하면서 이와 같이 2개 치아를 직립을 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란색은 UOP 상태가 됩니다. 빨간색 도트라인은 POP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제1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POP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2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를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발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를 발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아 이동은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상악의 제1대구치, 하악의 제1대구치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제1대구치, 원심경사도 된 상악의 제1대구치는 근심으로 이동하면서 직립이 될 것이에요. 하악의 제1대구치는 근심경사도 된 하악의 제1대구치는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이와 같이 직립이 되고 약간 압화가 되면 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반시계 방향의 힘이 계속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런 반시계 방향의 힘은 플랫한 교합평면이 되게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가 약간 전방으로 나와줘야지 치료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치가 전방으로 나와주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 우리가 교정에서 발치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TPA와 미니스크류를 사용을 해서 구치부 변환 없이 전치부만 최대로 넣으려고 합니다. 즉 앵커리지를 보강을 해서 전방부 치아를 많이 넣게 되는 경우죠. 이런 치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묘교정에서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치가 전방으로 약간 나오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TPA나 미니스크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이와 같이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와 같이 플랫한 POP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후방 위치된 이부도 전방으로 약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치는 더욱더 심미적인 위치로 치아가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치 공간 폐쇄의 방법과 그 다음에 교합평면과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고치를 발치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악의 같은 치열국 내에서 파워체인을 하든지 고무줄을 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무줄을 우리는 클래스 1 일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교합평면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합평면의 변화는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구치가 근심경사되고 그 다음에 전방부 치아들이 약간 원심경사도 되면서 이와 같이 커브 오브 스피가 생길 수는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합평면의 변화는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전방부에 미니스크류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전방부를 앵커를 해서 구치부를 전방부로 잡아당기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미니스크류에서 이와 같이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평면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스티프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니스크류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아 이동을 합니까? 이와 같이 훅을 달고서 그 다음에 미니스크류랑 같은 선상에서 치아를 이동을 시키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교합평면의 변화는 거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치아 이동은 잘 안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치료의 치료기간이 상당히 또한 증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구치를 이동을 시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합면에서 보는 퍼스트 오더 밴드, 그러면은 근심 회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측방에서 보는 세컨드 오더 밴드, 이와 같이 구치가 근심으로 경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방부에서 보는 서드 오더 밴드, 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와 같이 설축으로 경사도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밴드에서는 디로테이션, 엔타이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밴드에서는 몰라가 업라이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드 오더 밴드에서는 바칼로 업라이팅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아 이동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장치를 써야만 될까요? 우리는 이를 얻기 위한 장치를 사용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SWA를 사용을 합니다. SWA 상태에서 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이 되면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SW 상에서는 퍼스트 오더 밴드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테이션 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치가 근심 회전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컨드 오더 밴드 상에서 치아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SW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2도, 즉 근심 경사도가 된 브라켓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가 된 브라켓이 들어간 상태에서 구치를 근심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구치는 더욱더 근심 경사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서드 오더 밴드 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SWA 상에서는 이미 하악 구치부에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코티칼 본 앵커리지에 의해서 구치는 더욱더 설축으로 경사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묘에서 사용하는 킴스 브라켓은 어떠한 치아 이동이 될까요? 이와 같이 킴스 브라켓상에서 구치를 전방 이동하는 양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킴스 브라켓은 다른 SWA 장치랑 마찬가지로 SWA 장치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밴드가 옵셋이 들어가기 쉽게 됐죠. 세컨 오더 밴드에 있어서는 특히 구치부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5도라는 것은 크라운이 원심 쪽으로 가는 업라이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크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0도를 줬습니다. 0도가 들어감으로써 이와 같이 SWA에 비해서 구치는 더욱더 바칼로 업라이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으로 이동할 때 바칼로 업라이팅이 됨으로써 구치가 전방으로 이동되기가 수월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킴스 브라켓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람직한 퍼스트 오더 밴드, 세컨드 오더 밴드, 서드 오더 밴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급 부정기압의 기본적인 특징은 스티프한 POP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우리가 구치 관계를 스티프를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악 전치는 설축으로 많이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를 발치하고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를 평탄하게 해주게 되면은 교정 치료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OP, POP를 분류할 때 항상 노말 UOP, 노말 POP 증례냐 아니면 노말 UOP, 스티프한 POP 증례냐 나누고서 여러분들이 발치 옵션,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